위로 올라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쪽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와서 위에 풍경이거든요. 굉장히 나무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랐네요.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부침이 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 푸르름들이 더 짙어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풍성해지니까 또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또 이게 좀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넓어서 안락함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풍경이 아주 최고죠. 제가 여기서 사진 정말 많이 찍는 곳이거든요. 이게 구간, 신관, 그 다음에 서울스퀘어. 서울스퀘어가 이제 매물로 나와왔다는 뭐 얘기들이 있죠. 뭐 평당 3,000대고 얼마 1조 2천억 얘기가 있던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줌으로 쭉 당기면 보일는지 모르지만 요게 삐쭉 튀어나온 건물 있죠? 요게 대부 빌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란 대부는 저기 다 입점을 해 있습니다. 거의. 요 대부 빌딩 서울역 바로 앞에 그 출입구 계단 출입구하고 그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건널목이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대부 빌딩, 저게 아마 100억대에 매물 나왔다고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이 대부 빌딩도 있다, 서울역에 가면. 그래서 이 주변은 계속 변화나 개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GTX A가 서울역으로 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계속 그 GTX 교통편들이 서울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에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발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도심의 다운타운의 핵심 축을 역할을 하던 곳인데, 아무래도 조금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것에 조금 단절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재정비하는 것들의 계획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이제 그런 앞으로의 변화들을 조금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 CJ가 새로 지어진 것들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남산 하고 바로 연결되죠. 저 힐튼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기도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 안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명도가 쉽지 않아서 각종 유튜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은 아무래도 다운타운의 핵심 축이고, 여러 가지 변화나 교통이 앞으로도 계속 요충지로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교통편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벌써 어떻습니까? 이 교통 벌써 수십 차로예요. 제가 언제 한번 쉬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까지가 한 15차로 이상이더라고요. 거기에 뭐 지하철부터 그 다음에 GTX, 광역,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이런 그 서울 최대의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개발의 인센티브나 개발의 여러 가지 동기는 충분하죠. 근데 그동안은 조금 다른 곳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거, 특히 이제 강남 쪽이나 그렇고 종로 쪽이나 그렇고 다운타운의 본류들이 그쪽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역 주변이 조금 등한시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역 주변은 굉장히 높게 가치를 사고 싶어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가 지하로가 될런지는 아직은 뭐 미지수지만, 원래 3, 4년 전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는 그 비용 편익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고, 그곳의 지하로 연결은 좀 추진해 보겠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꾸준히 관가에서 나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주변으로 아직 노후되고 낙후된 이 두 편부터 해가지고 남양역까지 연결되는 쪽에 아직도 낙후된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 뒤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의 개발 호재들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 계속 유효하다, 그리고 계속 진행형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풍경 좋네요. 카페들도 좀 있고요.
카페 올라가서 2층에서 여기 수국 전망대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남대문에서 이제 넘어와서 고가가 약간 유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갖춰져 있다라고 아실 수 있고, 요게 서울역을 관통해서 쭉, 지금 이 오른쪽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 저것도 되게 오래된 것들인데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게 좋냐, 어떤 걸 넣는 게 좋냐를 가지고 이제 왈가왈가 하다가 23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6동 정도로 호텔, 그래서 마이스 시설, 저층에서는 마이스 상업시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것들, 업무, 이런 것들로 해서 한 6동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하고 지하로 교통편도 연결되고, 이 서울로 7017과도 연결을 시키는 그 개발 계획들 발표되고 조감도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쪽 중림동 방향에 이 소위 개발 계획들이 계속 제가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앞에 이 건물들이 되게 낡았거든요. 가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가 건물 외벽에 그대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었고, 사람들의 인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서울로 7017이 생기면서 그냥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가치가 업그레이드,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림동 방향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상권, 여기가 이제 먹자 회식이 많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이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그 혜택, 그 에너지, 그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중림동 지역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구청에서 지구 단위로 지정을 해서 전반적인 것들의 변화, 전체적인 것들의 가이드를 줄련지, 그 다음에 부분적인 개발 계획들을 전체적인 통합으로 갈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오랜만에 와봤는데 괜찮네요. 그 녹지 푸르름이 조금 무르익은 것 같아서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무 심은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인공적으로 조성해서 그 인공의 냄새가 좀 싫었고요. 첫째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공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깨끗했어요. 구조물들이나 시설들이 이게 다 깨끗한 데다 나무도 그냥 잎 약간 있고, 꽃이 그냥 만개한 것들 딱 심어놔서 보기 좋고 사진 이쁘게 찍게만 해놨는데, 너무 인공적인 것 같고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 감성이나 녹지의 그 푸르름, 지푸르름이 굉장히 그 온몸에 느껴지게끔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위기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몇 년간의 풍파, 이제 곧 있으면 10년 돼가지 않습니까? 벌써 8년 됐기 때문에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시설물들에 묻어나면서 아날로그하고 앤틱한 것들의 분위기가 녹지 공간과 나무, 풀, 갖가지의 생태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정감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만 좀 괜찮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건 이런 식의 어떤 햇볕을 가리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좀 많았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드를 조금 더 높게 해서 외풍의 바람을 좀 더 막아주면은 그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렉산을 좀 이렇게만 씌워서, 가벼운 경량 소재로 다리에 무게가 가중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렉산을 약간 씌워서, 돔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 3분의 1, 이쪽에 3분의 1 렉산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공간이 조금 외부에 어떤 그 계절적인 요소를 좀 덜 받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일부는 아예 렉산, 그러니까
투명 형태의 렉산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고기 공간에서는 뭐 더위와 추위와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휴식을 오롯이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200m 정도만 그런 렉산의 캡을 씌우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 그걸 단순히 오롯이 그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위적인 구조물이고 사람이 휴식과 그 공간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가설물들을 설치해서 조금 자연 형태의 공간과 그런 사람의 쉼의 공간,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같이 배치하는 건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주변 이렇게. 그래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들어서면 또 고층에, 저기가 최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9층이 들어가거든요. 최대 39층. 그래서 40층 높이의 건물들 한 5, 6동이 현대식한 굉장히 깔끔한 건물이 딱 들어서면 중림동의 낡고 아날로그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가리게 되면 이 자연과 휴식 공간이 더 돋보이겠죠. 이 공간이 더 돋보이겠죠. 그럼으로써 같이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또 이제 한류 관광객들이 이 공간을 또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하일라이트 파크가 있다 하면 서울에는 서울로 7017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와서 포토존이에요, 여긴. 맛집이 아니라 멋집이에요. 여기 정말 포토존으로 환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이 풍광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 서울스퀘어가 저녁에 아시겠지만 아트, 그 조명 아트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기에도 더 멋있고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죠. 그 다음에 저런 근대유산 서울역, 이 건물 정말 멋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와 근대 공간들이 어울려져서 포토존으로서는 덜 나위 없고, 거기에 휴식의 녹지 공간까지 같이 있고, 이런 것도 좋죠. 거기에 이제 초현대식 건물들이 몇 년 뒤면 들어오면 뭐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서 걸어가서 중림동 쪽하고 이쪽 카페 거리 조성된 데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죠.